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린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오늘은 이어폰 마이크를 끼고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소리가 그래도 잘 안 들리는지 또 잘 들리시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돈을 마련해서 마이크도 구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결혼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결혼하면 이혼은 안 하고 잘 살 수 있겠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담으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지 본인과 맞는 사람일 건지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하고는 이 결혼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끝낸다면 언제 끝내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경험한 선에서 제 생각만을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 잘하는 법,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파악할 수 있냐.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또 결혼 초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신뢰관계도 어느 정도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혼까지 이렇게 고민하시게 된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결혼도 그 최소한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지고 서로 불행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서로 신뢰가 굉장히 돈독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야만 그렇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법,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말만을 믿거나 행동을 보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더라도 계속 그거를 이해하고 봐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냉정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몇 시에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집에 갔는지, 자신의 말을 잘 지켰는지, 만약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지키지 않는다. 그런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몇 시에 집에 들어갈게 했는데 그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미 그럴 확률이 지금 높아진 거죠. 이미 안 지키는 걸 연애할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요. 또 연락 두절 잘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 부득이한 상황에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꼭 콜백을 해주는지, 연락에 대한 회신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과묵한 스타일이 있죠. 말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행동만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말은 그런 행동을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를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현재 조건이 아니라 미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 조건에는 그 사람의 향후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성실한지, 끈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조건이 좋더라도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 많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돈은 사실 많다가도 없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하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혹하실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은 이런데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응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지, 긍정적인 성향의 보유자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망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보통 그 책임을 남한테 돌리게 되거든요. 만약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아내나 남편에게 돌리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좀 긍정적인 성향의 분을 만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뭐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성향만 확인하시고 나머지 뭐 미래 조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먼저 확인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상대방이 자라온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라오면서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시더라도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모님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그래도 반 정도는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뭐 조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간 연애를 하더라도 뭐 10년을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 생활 1년을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좋은 모습과 동시에 나쁜 모습 좋지 않은 모습도 항상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성향을 전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는 이혼할 확률을 조금 줄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 성향은 사실 결혼 전과 후,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이렇게 됐는데요. 결혼 전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결혼을 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이제 일반적이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도 그런 부분들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보면서 또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얘기 듣기 원하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